여보, 오늘도 또 시장에 다녀왔어요. 아침 햇살이 방문 틈으로 스며들 때, 난 늘 당신 영정 앞에 앉아서 하루를 시작해요. 먼지 한 톨 없이 닦아놓은 액자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그날처럼 환하게 웃고 있지요. 28, 꽃다운 나이였는데, 창문 밖으로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지나가요. 빠앙하는 경적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건 여전하네요. 3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오늘은 월요일. 내가 시장에 가는 날이에요. 리어카 바퀴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골목을 지나가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이 맺힌 배추잎들, 생선 가게에서 풍기는 비린내와 섞인 소금 냄새, 떡집에서 나오는 고소한 증기. 이 모든 게 시장의 냄새지요. 시장 바닥은 축축해요. 새벽부터 상인들이 물을 뿌려서 청소를 했거든요. 내 고무신이 젖은 바닥을 밟을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나요. 발바닥으로 차가운 물기가 느껴져요. 이 낡은 고무신은 구멍이 나서 물이 새거든요. 좌판에 앉은 할머니들이 나무를 다듬고 있어요. 시금치, 숙주나물, 고사리. 할머니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 손을 보면 내 손도 떠올라요. 이렇게 거칠고 주름지고 핏줄이 붉어진 손. 아이고, 박할매 또 오셨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어요. 난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쳐요. 말을 섞으면 자꾸 물어보거든요. 할매, 그 비싼 신발을 왜 그렇게 사 모으세요? 하고 말이에요. 아주머니 가게 앞에는 커다란 대야에 고등어가 가득 담겨 있어요. 은빛 비늘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요. 생선 특유의 비린내가 코를 찔러요. 예전에는 이 냄새가 싫었는데 이젠 익숙해요. 당신이 고등어 구이를 좋아했거든요. 저녁마다 엄마 오늘 반찬 뭐예요? 하고 물으면서도 고등어 냄새가 나면 오해 하고 좋아하던 내 차림새를 보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만도 하지. 30년 넘게 입은 남색 몸빼 바지는 무릎 부분이 반질반질 닳았고 고무신은 뒤꿈치가 거의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짝짝 소리가 나요. 머리엔 언제나 낡은 손수건을 동여매고 등에는 시커먼 보따리를 메고 다니지요. 보따리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당신 사진. 그 사진만 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그래서 자주 꺼내보진 못해요. 하지만 항상 품고 다녀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 할멈이 시장 구석에 있는 그 번지르르한 신발 가게에 가서는 한 번에 250만 원어치 신발을 사요. 현금으로 빳빳한 새 돈으로 말이에요. 정 사장의 신발 가게. 딸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려요. 밖에 찌는 듯한 더위와는 딴 세상이지요. 신발 가게 특유의 새 신발 냄새, 고무와 접착제가 섞인 그 냄새가 코를 찌르네요. 가게 안은 환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대마다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빨간색 운동화, 흰색 운동화, 검은색 구두. 모두 반짝반짝 윤이 나요. 새 것이라는 게 한눈에 보이죠. 벽면에는 유명한 운동선수들 사진이 걸려 있어요. 달리는 모습, 점프하는 모습, 모두 멋진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신발 걱정 없이 마음껏 뛰겠지요. 당신은 그러지 못했는데. 어서 오세요, 할머니. 정 사장이 카운터에서 일어서며 인사해요. 35쯤 됐을까? 젊은 사람이에요. 처음 왔을 땐 날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젠 적응했는지 표정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눈빛 속에 뭔가 의심하는 기색이 어려 있는 게 보여요. 정 사장도 나름 고생한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부모님 빚을 갚으려고 이 가게를 물려받았다고.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거겠지요. 왜 거지 같은 할멈이
명품 운동화를 사 모으는지. 저번에 주문한 거 있나요? 내 목소리는 쉰 목소리예요. 나이 들고 나서는 말할 일이 거의 없어서 목소리가 갈라지는 게 느껴져요. 네, 준비해 두었습니다. 25만 원짜리 러닝화 10켤레요. 정 사장이 뒤쪽 창고에서 신발 상자들을 가져와요. 깨끗한 흰색 상자에 빨간 로고가 찍혀 있어요. 상자 하나하나에서 새것 특유의 뽀드득한 소리가 나지요. 난 보따리를 풀어요. 시커먼 보자기 안에서 두툼한 봉투가 나와요. 여기 250만 원이에요. 돈을 세는 정 사장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보여요. 5만 원권 지폐 50장. 모두 은행에서 막 찾아온 새 돈이에요. 지폐가 부딪히며 내는 뽀드득 소리, 그리고 새 돈 특유의 잉크 냄새.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정 사장이 영수증을 건네요. 손이 내 손에 닿을까봐 조심스럽게 종이만 내미는 게 느껴져요. 난 신발 상자 10개를 리어카에 실어요. 무거워요. 팔이 후들거리고 허리가 뻐근해요. 80살 노인네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할머니, 제가 차로 배달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난 짧게 대답하고 리어카 손잡이를 잡아요. 철제 손잡이가 차갑게 손바닥에 닿아요. 삐걱삐걱. 리어카를 끌고 가게를 나서요. 뒤에서 정 사장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 건인데요. 리어카를 끌고 시장을 빠져나가는데 사방에서 눈길이 따가워요. 저 할매, 또 신발 사러 왔네. 맨날 월요일마다 온대잖아. 한 번에 몇백씩 쓴다며? 저 차림새 봐. 거지 같은데 돈은 어디서 나는 거야? 내 말이. 뭔가 수상해. 산삼캤나? 아님 죽은 남편 유산? 에이, 그럴 리가. 혹시 치매 걸려서 돈 펑펑 쓰는 거 아냐? 할머니들이 모여 앉은 구멍가게 앞을 지나갈 때 들리는 소리예요. 난 못 들은 척해요. 그냥 리어카만 끌고 가요. 구멍가게 할머니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와요. 날 보고 웃는 거겠지요. 저 이상한 할멈을 보고. 옆 가게 아저씨가 부인에게 속삭여요. 여보, 저 할매 혹시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냐? 요새 노인네들 돈 뜯어가는 사기꾼들 많다잖아. 아, 맞다. TV에서 봤어. 큰일 나겠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전에서 맴돌아요. 마치 벌레들이 귓속으로 기어들어오는 것 같아요. 시장 입구 쪽에서는 젊은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날 쳐다봐요. 비웃는 듯한 눈빛. 손가락질하며 뭐라고 말하는 게 보여요. 삐걱삐걱삐걱. 바퀴 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들려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숨이 막혀와요. 그래도 걸어요. 계속 걸어요. 리어카를 놓을 수 없어요. 이 신발들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시장을 벗어나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어요. 여기서부터는 오르막길이에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야 해요. 헉헉. 숨이 차오르네요. 등에 땀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몸빼 바지가 등에 달라붙어요. 골목 양옆으로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빨래가 걸린 베란다, 녹슨 철문, 금간 담벼락. 이 동네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느 집 앞에서는 할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어요. 빨간 봉선화가 피어 있네요. 물 주는 소리가 졸졸 들려요. 흙에 스며드는 물소리, 그리고 젖은 흙 냄새. 이 골목길, 참 많이 지나다녔지요. 당신이 어렸을 때도 이 길을 걸어서 학교 다녔잖아요. 겨울이면 내가 군고구마를 사서 호호 불어먹이면서 같이 걸었던 길. 여름엔 아이스 깨끼 사들고 녹기 전에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던 길.
저기, 저 모퉁이 담벼락. 당신이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리다가 엄마한테 혼났던 곳이에요. 분필로 온갖 낙서를 해놔서 내가 걸레질하느라 팔이 아팠었지요. 그땐 화가 났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때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그랬어요. 엄마, 나 크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야. 큰 차 사서 엄마 태워드릴 거고 이 동네도 안 살 거야. 당신이 그렇게 말했었지요. 중학생 때였나? 목소리 변성기 와서 갈라지던 목소리로. 그때 당신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여드름 난 얼굴, 까까머리, 그리고 반짝이던 눈빛. 하지만 당신은 끝내 이 동네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니,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지요. 엄마 곁에 있겠다고, 엄마 혼자 두고는 못 간다고. 엄마, 나 배달일 시작할 거야. 돈 벌어서 엄마 병원비 낼 거야. 21살 때였어요. 내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당신이 대학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내가 말렸는데도 1시간을 끌고 올라가니 언덕 꼭대기 평평한 공터가 나와요. 여기는 동네 배달 기사들이 잠깐 쉬어가는 곳이에요. 낡은 벤치 2개와 자판기 하나가 전부인 초라한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땀 흘리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공터 한쪽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요. 이 나무도 참 오래됐지요. 당신이 어렸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초등학생 때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숙제하곤 했었어요. 엄마, 여기 시원해. 하면서 바람이 불면 나뭇잎들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요. 마치 속삭이는 것처럼. 당신의 목소리처럼. 아, 할머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26쯤 돼 보이는 청년들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달려와요. 햇빛에 그을린 얼굴, 땀에 젖은 유니폼, 그리고 발에 신은 낡아 빠진 운동화. 한 청년은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요. 목덜미가 벗겨져서 빨갛게 부어올랐고요. 다른 청년은 헬멧을 벗자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얼굴에 찰싹 붙어요. 또 다른 청년은 유니폼 소매를 걷어올렸는데 팔뚝에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보여요. 넘어졌나 봐요. 당신 모습이 보여요. 그 아이들 얼굴마다 당신 얼굴이 겹쳐 보여요. 당신도 이렇게 땀 흘리며 일했지요. 여름 한낮 아스팔트가 끓는 그 더위 속에서 겨울 찬바람에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는데도 밤늦도록 여기 오늘 것이에요. 난 리어카에서 신발 상자를 하나씩 꺼내요. 우와, 진짜예요? 이거 완전 최신형인데. 할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상자를 열어요. 새 신발 특유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요. 아이들이 신발을 꺼내 들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 난 그 순간만큼은 숨이 좀 편해져요. 조금은 덜 아파요. 사이즈는 맞겠죠? 완벽해요. 270 딱 맞아요. 저도요. 280 필요했는데. 아이들이 헌 운동화를 벗어요. 까진 밑창, 구멍 난 옆면, 풀어진 신발끈. 그 낡은 운동화가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내 가슴도 같이 쿵 하고 내려앉아요. 할머니, 한 청년이 다가와요. 어둡게 그을린 피부, 건조해 갈라진 입술. 새 신발을 손에 꼭 쥐고 있어요. 청년의 눈이 충혈돼 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봐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고 볼은 푹 꺼져 있어요. 여인 얼굴이에요. 사실은 이번 주에 배달 그만두려고 했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려요.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신발이 다 닳아서 계속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고 그래서 병원 가려고 하루 쉬면 그날 벌이가 없고 근데 새 신발 살 돈도 없고 청년이 헌 운동화를 들어 보여요. 밑창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신발 안쪽은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어요. 악취가 나요. 상한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인. 손가락으로 구멍을 만져보니 밑창이 종이처럼 얇아졌어요. 이 신발로 하루 종일 뛰었다니. 어제는 비가 왔는데 신발로 물이 들어와서 발이 부른 것처럼 아팠어요. 근데 배달은 계속해야 하니까. 청년의 손도 상처투성이에요. 손등에 긁힌 자국, 손가락 관절은 거칠게 갈라져 있어요. 핸들 잡느라 생긴 굳은 살. 당신도 이런 손이었어요. 거칠고 상처투성이고 이 신발 신고 하루에 12시간씩 뛰었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신발을.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요. 새 신발 상자 위로. 눈물 자국이 상자 위에 동그랗게 번져요. 난 고개를 돌려요. 청년의 눈물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에서도 눈물이 나려고 하거든요. 그냥 열심히들 사세요. 조심하고. 내 목소리가 갈라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요. 몸이 제일 중요해요. 알았죠? 청년이 고개를 끄덕여요. 새 신발을 꼭 끌어안고 있어요. 그날도 월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지요.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서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은 비 올 것 같은데 그래도 가야겠어요.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당신 사진이 뭐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위험해요. 오늘은 쉬세요. 하지만 난 고집을 부렸어요. 오늘이 고아원 아이들한테 신발 전해주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정 사장 가게에서 신발 10켤레를 받아 리어카에 실었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톡톡. 손등에 차가운 빗방울이 닿아요. 비 오려나 봐요. 정 사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해요. 괜찮아요. 조금만 오면 돼요. 난 보따리로 신발 상자를 덮고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어요. 삐걱삐걱. 리어카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요. 언덕길을 오르는데 빗줄기가 점점 굵어져요. 우산을 쓰긴 했지만 빗물이 얼굴로 튀어요. 차가운 빗물이 입술에 닿고 눈가에 맺히고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려요. 발밑이 미끄러워요. 고무신이 젖어서 물기를 머금고 있어요. 짝짝 소리를 내며 걸어요. 바로 이 길. 3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지요. 엄마, 나 야근이에요. 오늘 배달 진짜 많아서 밥은 먹고 자요. 그게 당신이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민수야, 비 오는데 조심해라. 천천히 와도 돼.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요. 전화를 끊고 난 창밖을 봤어요.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죠. 그날 밤 11시 47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김민수 씨 보호자이십니까? 사고가 났습니다. 헉헉. 숨이 막혀와요. 가슴이 조여와요. 리어카 손잡이를 놓칠 뻔했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잡아요. 그때였어요. 쿵. 발이 돌부리에 걸렸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요. 리어카가 손에서 미끄러져요. 쾅. 철컥. 리어카가 옆으로 넘어가면서 신발 상자들이 와르르 쏟아져요. 흰 상자들이 빗물 웅덩이에 떨어져 튀어요. 그리고 난, 미끄러운 땅에 발이 헛디디며 몸이 뒤로 넘어가요. 머리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꽝. 그리고 암흑.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요. 눈을 뜨려고 하는데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요. 희미하게 하얀 천장이 보여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 사장이에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어요.
여기가 어디? 병원이에요. 할머니가 언덕에서 넘어지셨어요. 병원. 그래, 병원 냄새가 나네요. 소독약 냄새와 알코올 냄새. 이 냄새, 3년 전에도 맡았던 냄새예요. 영안실에서 당신의 싸늘한 손을 잡고 있을 때 맡았던. 할머니, 저희가 죄송합니다. 정 사장 옆에 경찰관이 서 있어요. 할머니를 의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보따리에서 통장이 나왔는데, 통장? 아, 그 통장. 잔액이 25억이 넘더군요. 그리고 사진도.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나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당신이에요, 민수야. 당신이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엄마, 나 크면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발 사드릴게요. 발 아프지 않게. 당신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쓴 글씨예요. 할머니, 혹시 아드님이?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묻어요. 난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요. 3년 전에 갔어요. 배달하다가 목소리가 떨려요. 비 오는 날, 낡은 신발 신고 계단 뛰어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그날 밤이 떠올라요. 영안실에 누워있던 당신, 차가운 얼굴, 그리고 발에 신겨져 있던 낡아빠진 운동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신발이야? 난 당신의 신발을 벗기며 울부짖었어요. 밑창이 완전히 닳아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신발 안쪽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었고 발가락 부분은 다 헤어져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몰랐어. 내 신발이 이렇게 낡은 줄 몰랐어. 당신의 차갑고 굳은 발을 만지며 통곡했어요.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왜 말을 안 했어? 그때 당신의 사물함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안에는 적금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번 달에 적금 만기돼요. 그럼 엄마랑 나랑 제일 좋은 운동화 사서 여행 가요. 엄마 발도 많이 아프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당신은 자기 신발 살 돈을 아껴서 엄마한테 좋은 신발 사주려고 적금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구멍난 신발을 계속 신고, 그래서 신발을 정 사장이 흐느껴요. 네. 그날 이후로 내 새끼처럼 힘들게 사는 젊은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싶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려요. 발바닥이 아파서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낡은 신발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정 사장이 내 손을 꼭 잡아요. 그의 손이 따뜻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시장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 사장 신발 가게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민수의 튼튼한 발자국 마이너스 후원 신발 가게. 할머니, 정 사장이 달려 나와요. 그 뒤로 시장 상인들이 우르르 나와요. 할머니,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오해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 생선 가게 아저씨, 떡집 할머니, 모두가 고개를 숙여요. 이제 할머니는 신발값 안 내셔도 돼요. 저희 상인회에서 같이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재단도 만들었어요. 민수의 튼튼한 발자국 재단이요. 매달 100켤레씩 신발을 사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정 사장이 내 손을 잡아요. 할머니가 시작하신 일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눈물이 또 나려고 해요. 참아야 하는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주 월요일 난 정 사장 그리고 시장 상인들과 함께 고아원에 갔어요. 할머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 나와요. 6살부터 16살까지 20명 남짓한 아이들. 오늘은 신발 선물 가져왔어요. 상인들이 트럭에서 신발 상자를 내려요. 빨간색, 파란색, 흰색. 알록달록한 상자들. 우와, 진짜예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상자를 열어요. 새 신발을 신어보는 아이들. 뛰어다니며 웃는 아이들. 할머니, 저 완전 잘 맞아요. 저도요. 신기해요. 한 아이가 내게 달려와 안겨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져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주름진 손을 꼭 잡아요. 그 순간, 민수야, 당신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당신이. 오늘도 난 시장에 가요.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정 사장이, 시장 상인들이, 배달 기사들이, 고아원 아이들이 다 같이 가요. 리어카에는 신발 상자가 가득 실려 있어요. 삐걱삐걱. 익숙한 소리. 하지만 이젠 그 소리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난 이제 고무신을 신지 않아요. 당신이 사주려고 했던 그 좋은 운동화를 신어요. 새하얀 운동화. 걸을 때마다 발이 폭신폭신해요. 엄마, 발 안 아파? 바람에 실려 당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응,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하늘을 올려다봐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려와요. 저기 어딘가에서 당신도 웃고 있겠지요. 새 운동화 신고 편하게.